내년 4월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재보궐 준비에 착수를 했고요. 이 재보궐 선거를 위한 경선준비위원회도 띄웠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파열음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선준비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이 내정을 철회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확정된 거 아니었다,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서울시장에 좀 출마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났다, 물어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출마를 고사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난 적도 얘기한 적도 없다라면서 또 불쾌하다고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준비위원회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위원장 지금 철회가 된 상태에서 대구 지역 3선의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제 맡게 됐는데 이 심판이 선수로 뛴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면서 김선동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에서도 물러나고 이 경선준비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물러났습니다. 또 준비위원으로 임명이 됐던 지사국 여의도 연구원장도 경준위에서 물러났고요.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 제의를 고사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같이 경선준비위원회 자체를 아예 빠지거나 들어가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서울시장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참 이 국민의힘의 부산시장 후보는 바글바글합니다. 다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서울시장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겠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만났다는 사람들은 다 거절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후보군 얘기할 때 자천, 타천을 얘기해요. 타천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선위원장, 경선준비위원장, 그 다음에 이런 분들 보면 다 자천이에요. 그러니까 타천은 없고 자천. 그 얘기는 뭐냐? 하고 싶은 사람은 있긴 있는데 눈에 띌 만한 사람이 없다. 다 고만고만하다, 후보군들이. 이게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의 굉장한 약점이다. 네. 좀 가능성 있고 인지도도 높고 좀 명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발굴도 안 됐다. 좀 그런 점에서 경선 준비 과정 자체가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초반에 굉장히 험로를 걷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만든 경선준비위원회 계속해서 여러 불협화음을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인사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박진, 윤희승 의원, 나경원,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변수가 될까요? 평론가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도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과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선에 뜻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대선을 뜻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판이 만들어지면은 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판은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국민의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앞서 박정원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시장도 잘하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면은 이른바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노를젓처럼 많은 거예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문제고.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당초 김종인 대표 위원장 중심으로 비대위를 가는 것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그저 후보만 되면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도 다 나온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전략이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스타가 만들어지고 또 리더 지도부가 꾸려지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 조용히 있습니다. 그저 김종인 위원장 혼자 원맨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에 서울시장 선거도 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인기가 없네. 잘하면 되겠네. 너도 나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서울시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경선 준비위까지도 이런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역시 국민의힘은 이전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네. 알아서 무너지는구나. 알아서 무너진다. 참 이거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이 판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내년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고 싶어도 안 찍습니다. 지난 총선 때 봤잖아요. 그 판박이를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지금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나 네. 당 내부 인물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부에 자생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무기력한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갈등 같은 것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체가 워낙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맨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후보군 등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여당에 여러 악재가 있는데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대로 내년 재보선을 치를 수 있을지도 솔직히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이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의 관건이 서울시장입니다. 부산은 논의를 하더라도 부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산보다는 서울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고 영남이 아니라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방법으로 가면 내년 이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다니면서 자신이 후보를 만들어냅니까? 서울시민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에서 그동안에 서울시장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 들어보면은 벌써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하려고 얘기하면은 서울시민들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경선 준비조차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했어요. 네. 서로 다 갖고 있는 생각 갖고 있다가 끼어들었다가 내가 이 경선 준비를 가면은 서울에 출마 못한다고 그만 둬버려야 되지. 얼마나 비대위 체제가 무기력하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냐. 일상적인 정당의 시스템에서도 이것을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는데 지금 비상대책 시기입니다. 비상이 없는 거예요. 총선 차피 잊어버린 겁니다. 서로 제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써서 만든 경선 준비까지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은 김종인 리더십의 한계가 온 것이다. 네. 이대로 내년 재보선을 치를 수 있을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경선 준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상범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재보궐까지 이래서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몇 달 전에 김종인 비대위 출범할 때 이 네. 자리에서 김종인 원맨쇼 하다 끝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도층 견인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좌측으로 가야 된다. 중도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왼쪽 깜빡이는 켜는데 버스가 왼쪽으로 갈 듯 말 듯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깜빡이 킨 거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은 실망을 하고 있고 중도층은 조금 좀 왼쪽으로 오나 싶더니 안 오니까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고 개혁 보수 쪽에서 개혁 진보 쪽에서는 그럴 줄 알았어. 모양만 깜빡이지 왼쪽 깜빡이지 결국 안 올 줄 알았어. 이러면서 지지층 결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했다. 네. 그러면 김종인 체제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또 다음 보궐선거라든지 여기서 좀 뭔가 안정화되려면은 결국은 지금의 어떤 그 원맨쇼 체제거든 한계가 있다. 결국은 왜 김종인만 보이고 다른 비대위원들은 안 보이느냐. 과거에 새누리당 비대위나 성공했던 비대위를 보면 비대위원장 옆에 2인자, 3인자들이 보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서브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비대위 체제의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데 이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원맨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은 리더십의 한계에 도달해서 좌절할지 지금은 이 갈림길에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끌어온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모습, 이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향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래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